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이제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다. 네, 특검의 두 번째 피의자 소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말입니다. 첫 번째 소환 조사에서 정치특검, 진실특검을 언급하더니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는 진실을 벗어난 조사를 반복하지 말라고 일각을 했죠. 그리고 오늘 새벽 귀갓길에는 이제 특검이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특검 피의자 가운데 이만큼 당당한 자기 표현을 한 사람이 있었나 싶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드루킹과의 대질 신문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입니다. 댓글 조작 범행 알았냐 몰랐냐, 인사청탁에 개입했냐 안 했냐. 양측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장미꽃길과 노란 바람개비,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일렁이는 태극기 물결,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놓인 진실 공방은 이제 특검의 분석과 판단의 결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을까요? 오늘 3부 토론의 제왕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뒤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할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김경수 경남지사 2차 소환조사 끝나고 귀가를 했습니다. 네. 대질신문에서 뭐가 좀 나왔을까요? 아직까지 전해지는 바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도 이제 9시 반 정도부터 조사에 이제 들어갔고, 특히 이제 오후 10시 반 정도부터 드루킹과 이 동시신문이 이루어졌죠. 네네. 한 공간에 마주 앉아서 진술하는 이제 직접 대질 방식으로 새벽 2시까지, 그러니까 한 3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한 겁니다. 네네. 이후에 이제 새벽 5시 20분께 이제 얼마 안 됐죠? 귀가를 이제 한 그런 그 상황이고, 드루킹 김 씨는 이 김 지사가 심지어 감탄을 표하기도 했다. 킹크랩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사용 허락해 달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네네. 주장을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김 지사는 역시 킹크랩 같은 거 본 적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조사 뒤에도 이제 김 지사는 특검을 향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쭉 이제 해 주시긴 했는데. 네네. 또 정치적 고려 없이 진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다. 다시 한번 특검을 좀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의 특검은 정치 특검이다. 이런 그 정치 특검 프레임을 끝까지 좀 고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특검 쪽에서는 두 사람의 진술 내용 비교 분석을 하고 조만간 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해 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11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이런 이제 그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소환을 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한이 별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게 연장이 될까요? 글쎄요. 일단 연장은 아직까지는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특검 쪽에서. 자, 그러면 이제 짧은 남은 시간 동안에 몇 가지 이제 현안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되겠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북측에서 이제 평양에서 열리게 되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3차가 되겠죠? 3차죠. 3차. 북측이 어제 오전에 이제 통지문을 이제 보내왔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면서 의제도 아예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 점검과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 협의. 이렇게 적시를 해서 보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고위급 회담은 올해 들어서만 이제 4번째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난 6월 1일 이후에 그래도 꽤 좀 뜸했다가 열리는 겁니다. 74일 만에 열리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그 정상회담 시기, 장소, 협의, 형식 등을 이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뭐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 정도에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네네. 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역시 이 종전선언 문제도 이번에 네네. 거론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9월 말 유엔 총회 때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이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 네네. 여전히 유효하고 또 추진을 일단 하려고 시도할 예. 것이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미국 정부가 북측 제안한 그 비핵화 시간표. 네. 자, 이 내용이 좀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것이긴 한데. 네네.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뭐 그럴듯해 보여요. 네네. 그래서 일단 뭐 그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 2달간 여러 차례 이제 북측에 이제 압박을 한 그 내용은 뭐냐면. 네네. 6 내지 8개월 이내에 핵탄두의 60 내지 70%를 이양을 하라. 예, 예. 그리고 미국 또는 제3국이 이것을 확보를 해서 북한으로부터 제거해서 나오는 네네. 그런 로드맵 시간표를 이제 제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다 끝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 보면.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영철 북한 노동당 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매번 거절을 한 것으로 네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비핵화 선결 조건으로 계속 또 종전 선언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거 계속 좀 미룰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그 시점이 좀 이제 임박한 것 같고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뭐 북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그 석탄 반입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뭐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 보면 미국 측 반응은 상당히 민감한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관세청이 오늘 오후 2시에 그동안 이 진행해온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네네. 이게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에 예.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게 좀 그동안 너무 이렇게 오래 이렇게 사실은 결과 발표를 안 하고 예. 또 수사 진행을 제대로 안 한 거와 관련해서는 약간 논란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네. 핵심은 이제 러시아산으로 반입된 석탄에 실제 북한산 석탄이 포함됐는지 그리고 북한산 석탄이 맞다는 것을 수입업자들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그 여부. 예. 예. 특히 이제 뒷부분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네네. 뭐 그동안 꽤 많은 사건이 있었나 봐요. 실제로는 포착이 돼서 이제 조사를 벌인 사건이 9건이라 그러고 네. 그 가운데 일부는 수입업자들이 인지를 하고 수입을 한 것으로 네네. 일단 이렇게 확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관련 업체는 이제 관세법 위반 네네. 그리고 이제 형법상 사문서 위조 혐의로 예. 해서 이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미국 내에서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만약에 한국 기업이더라도 그게 이제 연루된 것이 분명하다면 예. 세컨더리 제재를 네네. 부과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세컨더리 제재라는 것은 이제 그 당사자인 양측과 연관돼 있는 제3자에게까지도 부과되는 일종의 페널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대북 제재를 어기면 미국이 네네.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하겠다. 예.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뭐 2부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 워마드 네. 이 운영진에 대한 수사가 편파 수사다 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예, 이게 뭐 사실은 좀 꽤 오래된 내용이긴 한데 최근에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워마드 운영진 그 A모 씨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지난 5월 달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최근에 알려지니까 네네. 지금 이제 이게 뜨거워진 겁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랄지 여러 SNS 이런 쪽에 이것도 역시 편파 수사 아니냐. 네네. 아니 그 여혐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그쪽 관계자들 거기도 보면 음란물이 꽤 유포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건 방조하고 있으면서 왜 그 우리 쪽만 이제 하느냐. 이것도 결국 여성 차별이다. 예.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그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 민감용 경찰청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혐 사이트. 네네. 뭐 일간 베스트랄지 뭐 오유랄지 뭐 이런 쪽 관계자들도 지금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수사를 해서 지금 검거도 하고 있고 예. 이렇게 지금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 주 감사드립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에 뵙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요.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뷰의 전문이 올라갑니다. 댓글 청취자분들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꼼꼼히 체크를 하는데요. 최근에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13개월간 활동 마치면서 저희가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 인터뷰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반응 가운데는요 말이죠. 이제 세월호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들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진실 규명에는 시한이 없다라는 의견도 다수였습니다만, 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요, 여전히 참사 원인은 제대로 규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배가 침몰했는지, 그리고 침몰하는 배에서 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는 없었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보루죠. 장완익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큰 또 짐을 맡으셨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특조위 출범이 지난 3월이니까 사실 뭐 5달이 다 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그 활동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지난주 월요일 날 조사관 채용을 위한 공고를 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저께인 8일부터 오늘까지 사무처장과 국장급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원서를 접수받고 있고 네네. 또 다음 주 화요일인 14일까지는 4급 이하 조사관들에 대한 그 원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이제 인선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에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사 계획을 4개 소위원회별로 준비 중이긴 합니다만 실제 활동은 말씀하신 대로 조사관들이 모두 채용된 이후인 10월 중순 혹은 하순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이 다 이제 구성이 되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100명이 넘나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가지고 네네. 125명이 됩니다. 예, 125명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한정 활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최대 2년 활동 기간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1년이 활동 기간이고 네네.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이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같은 사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오히려 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10월 정도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 혹시 또 시간이 부족해서 조사 활동이 차질이 빚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떨까요? 어쨌든 세월호 특조위 활동도 있었고 중간에 강제 해산되었지만은 네네. 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네. 또 가능하면은 2년 이내에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활동을 마쳤고 거기에 따르는 또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원인이 뭐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하나로 딱 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엔 특조위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어떠한 결론을 앞으로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냥 전망입니다만. 예, 선체조사위원회에서도 내일이라든지 또 열린안 해가지고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저희는 일단은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그 종합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네. 또 개별적인 그 조사 보고서도 있고 이런 보고서 자체를 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네네. 또 저희 또 업무 중에 하나가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가 있습니다. 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겠지만 선체에 대한 조사를 했겠지만은 네네. 선체가 직립된 게 5월 10일이고 예. 그 이후에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직립하고 난 이후에 선체에 대한 조사는 조금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 작업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재조사가 또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좀 그 선체조사위원회가 뚜렷한 결론을 내줬으면 저희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안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선체조사위가 하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를 들자면 뭐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것과 관련해서 그 솔레노이드 밸브가 침몰의 그 원인이 됐는데 그 침몰의 원인과 관련해서 또 의견들이 또 서로 달랐어요. 조금 전에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뭐 내인설이다 또 연린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좀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뭐 관련 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그럼 뒤따르게 되나요? 일단은 좀 훌륭한 조사관들을 뽑는 게 저희 역할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자문기구 운영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자문기구를 이제 운영할 것인데 한 30명 정도로 자문위원을 1차로 구성을 해놨습니다만은 최대 한 100명 넘게까지도 자문위원들을 영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당 꼭 전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시겠죠. 그렇죠. 아주 전문가들로 자문 기구를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기존의 선체 조사위원들도 이런 자문위원회에 포함이 되시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로 구성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문위원으로 직접 모시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또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른 통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오면은 꼭 여기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또 된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선체조사위원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한 그 과정도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죠? 그거는 지금 종합보고서 자체에 그렇게 두 가지 하나의 안과 하나의 설이 있으니까 그 자체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내용을 주장하게 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침몰 원인에 대한 규명이지만 침몰을 한 이 배에서 보다 더 많은 인원을 구출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는데 왜 그게 안 됐냐. 그러니까 즉 누구 책임이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명 작업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침몰 원인과 구조를 못한 원인. 그래서 세월호 침몰이 세월호 참사의 시작이지만은 해경이 구조를 못한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 이 같은 판결 관련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꼭 그 판결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진상을 밝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 특별법에도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저희 위원회 업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또 필요하면은 특별검사도 요청한다든지 해가지고 수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신속한 구조 작업이 펼쳐졌으면은 피해가 덜했을 것이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 구조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인데 결국엔 이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경우에 이 부분은 좀 의견을 좀 달리한다라는 유족들의 그 반응도 있었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다 봐야 될까요? 구체적으로는 그 123 정장에 네네. 대해서만 형사적인 책임을 그렇죠.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사 판결에서도 결국은 123 정장이 과실 때문에 네네. 국가 책임까지 인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아마 유족 입장에서는 그 쌤 전체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걸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느냐. 네네. 뭐 해경 지휘부라든지. 또 그 재난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의 문제.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국가 책임을 추가로 밝혀내는 것이 특조위의 한 역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참 책임도 크고 또 부담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특조위 혼자서 하기엔 참 어려우시잖아요. 결국에는 연관돼 있는 관계 부처라든가 이런 쪽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좀 전에 그 특별검사 요청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부처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그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방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저희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는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 같은 거 요청해도 제때제때 좀 제공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또 저희가 특검만이 아니라 검찰에다가 뭐 저기 고발도 할 수 있고 또 수사 요청도 할 수 있고 또 감사원에 감사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다른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검이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할 수 있을까요? 원래 그 19대 국회 때도 세월호 특조위에서 한번 특검 요청을 했었고 20대 국회 지금 현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해서 그 특검 요청이 법사위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제대로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사회적 탐사 특조위에서 특별검사 요청을 국회에 하게 되면은 무조건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3개월 만입니다. 3개월 내에 저희가 요청하는 3개월 내에 본회의 회부가 돼가지고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특검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이건 꼭 특검이 필요하다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시점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10월 정도까지의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고 마무리된 인선들을 통해서 조사 작업이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특검의 역할까지 추가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면은 꽤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겠어요? 그 세월호 특조위 이때도 요청했던 그 해경 지휘부에 대한 그 특검 여부부터 저희가 볼 생각으로 있고, 이건 좀 신속하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점상으로 봤을 때 언제쯤 이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저희 절차적으로 보면은 이제 채용을 마치게 되면은 그 조사관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저희들 내부적인 목표가 생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기존에 했던 자료들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경에 대해서 만약 그 특검을 요청한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 당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2014년에는 검찰에서 다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무혐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니까 조사하고 그게 수사까지 필요하다라고 보면은 수사 요청, 특검 요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점으로 꽉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장 먼저 해야 될 특검 요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10월 내지 11월 정도에 되면은 그 특검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네. 저희들이 그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경에 대한 특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검을 하게 되면은 그 범위 안에는 청와대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그거는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때는 제대로 조사도 못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해가지고 재판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사할 게 많겠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는 조사를 해서 조사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고 수사까지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해보고 나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진행되는 도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좀 듣도록 하죠.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완익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 젠더 이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젠더 그 사회 문화적 성으로서 폭력과 불평등, 억압 뭐 이런 내용들에 주목을 하고 있죠. 주말마다 해화역 그리고 광화문에 여성들이 모이는 이유 이것이 뭘까요? 자,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녹색당의 고은영 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난 지방선거 치르면서 민심이 주목한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관심사를 잘 꿰뚫어본 그런 정치인들인데요. 그 가운데 한 분이세요. 민심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정치 신인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죠. 녹색당의 고은영 제주도당 공동위원장 연결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젠더 이슈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주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선거 끝났지만 여전히 종종 이름에 뉴스에 좀 오르내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시사 안드로메다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걸 좀 자세히 좀 들었어요. 네. 선거 이후에 일상이 지금 어떠신가요? 사실 좀 유명 낙선자가 영광스럽게 좀 됐습니다. 네네. 네, 많이 알려지신 분들은 좀 미국으로 휴가도 가고 그러시던데. 네네. 휴가도 못 가고 여전히 좀 바쁘고요. 네네. 제가 선거 내내 난개발 막는 여성 청년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었는데. 네네. 선거 끝나도 제주의 난개발 계속되고 있고, 예멘 난민 문제, 강정 해군기지의 관함식 문제 계속되고 있어서. 네네. 사실상 좀, 지역의 현안에 밀착해서 대응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난개발 관련된 이슈 이렇게 말씀 지금 해 주셨는데 제가 웹상에서 고은영 위원장 소개한 내용을 이렇게 좀 봤는데요. 전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이다. 신지예와 달리 생태주의 계파로 분류된다 그러는데 생태주의 계파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네, 제가 이제 내걸었던 구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개발을 막고, 그리고 에너지 전환, 농업 먹거리, 이런 부분들로 사실 좀 정통적인 생태적인 이슈, 그리고 생태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회를 전환하는 방법들을 제가, 이번 선거에서 많이 제안을 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저는 성평등이나 이런 신재 후보가 내걸었던 페미니즘 이슈도 사실 정확히 분류되지는 않는 같은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생명이나 그리고 인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 녹색당이고요. 예, 성평등 지금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 해화역 여성차별 반대 시위가 지금 광화문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현장에 와보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현장에 잠시 들린 적이 있고요. 네네. 그 일 때문에 서울에 갔다가 들린 적이 있고, 사실 저는 제주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의 미투 대회나 이런 것들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 확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네. 얼마 전에 작고하셨던 황현산 선생님께서 네네. 칼럼을 쓰신 내용이 있어서 잠시 조금 읽고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들어볼까요? 예. 네. 남자의 서사가 손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남자의 행동거지가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벌써 풍속의 가치를 얻기 때문이다. 네네. 풍속이 만들어주고 승인해주는 남자들의 습관은 자주 남자들의 생리나 본성과 혼동되기 때문에 반성을 해도 그 반성의 효과는 없다. 남자들의 권력 행사가 하나의 풍속이 되었다는 것은 그 권력의 힘이 일상의 미세한 틈에까지 스며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네네. 이런 내용을 좀 생전에 쓰신 적이 있어요. 네네. 네, 이 풍속 문화 그리고 이를 해결하지 못했던 정치권 여기에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데, 일베 같은 그 사이트에 대한 그 경찰의 수사는 솜방망이, 웜화대는 아주 가혹하다. 자, 네.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배경을 깔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연장정산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집회에서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는 구호 외치고 있는 것 아시죠? 네네. 네, 웜화대에서 일어나는 사실 다른 생명이나 다른 누군가의 일상을 파괴하는 그런 불법은 똑같이 근절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젠더 이슈가 떠오른 것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지금의 상황은 어떤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적 공론화로 접어드는 초기 단계라고 보는데 네네. 다양한 페미니즘이나 젠더 운동의 방식과 태도가 있지만 그중 강한 강성이라고 볼 수 있는 웜화드가 지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네. 여기에서 지금 국가기관인 경찰이 나서서 철퇴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정치적인 약속과 실행을 원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보고 네네. 사실 일베는 언제 들어보셨나요? 그건 꽤 오래전에 들었었고요. 예. 그리고 직장 강간 모의 이런 걸로 한참 화제가 됐었던 소라넷도 아마 오래 전부터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웜화드는 사실 이야기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성들의 수많은 죽음과 삶의 파탄 이런 것들 앞에서 사실상 이런 사이트나 타의 공유 사이트들의 불법 촬영물들이 풍속, 남성 문화 이런 걸로 치부가 되고 있었는데 어떤 정치도 여성을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미러링하는 웜화드가 생겨날 정도였는데 결국에는 초기에 이런 것들을 정치의 문제, 국가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여성들의 분노가 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여성 분노의 폭발이라는 배경을 이유로 성체 훼손이라든가 성당 방화라든가 남자아이 살해 협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감대의 확산은 오히려 좀 그런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어느 정도의 파괴력은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웜화드에서 취하는 방식이 지금 전체 페미니즘 운동을 이끄는 것처럼 지금 양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웜화드가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네네. 이런 것들을 꼭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불법적인 것들은 당연히 똑같이 적용이 돼서 누군가의 일상을 좀 보호하고 하는 것들은 경찰에서 충분히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보지만 이것이 편파 수사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네네. 사실상 일베 그리고 소라넷 이런 것들이 태동이 됐을 때부터 만들어졌었어야 했다. 그렇다면 웜화드는 지금의 웜화드는 있을 수도 없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남자들의 권력 행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남녀의 이분법적인 상황 규정으로 웜화드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웜화드가 대중적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제주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시골 어르신부터 해서 웜화드가 뭔지도 모르세요. 네. 그래서 좀 그리고 웜화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성소수자 혐오나 차별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워마드라는 집단이 남성이라는 전체 집단을 차별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인 권력을 지금 획득했는가 네네. 좀 의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공론화의 앞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좀 욕설을 내뱉는 것 자체를 욕설 듣는 사람을 뭐 너무나도 차별한다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것과도 좀 같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제주 난민 이슈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요새 좀 흉흉함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제주에서 사건만 생기면 예멘 난민 탓입니다. 지난번 그 30대 여성 실종 사태 관련해서도 있었죠? 그런 얘기들이. 예. 네, 사실상 경찰이 아니라고 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예멘 난민 때문이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네, 극우 단체들이 좀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불안을 투영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좀 실제 저는 여러 번 이 난민분들을 만났는데요. 실체와는 굉장히 달라요. 예. 제주가 서울보다 한 3배 정도의 크기 땅인데 여기에 500명의 난민들이 뭐 335 그리고 최대 뭐 수십 명 정도까지 이제 분산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역에. 그래서 어떤 실제 만나뵙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육지분들은, 그러니까 그 전국에 계시는 분들은 제주에서 어떤 사회적 불안 세력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실체와 좀 다른 거고, 좀 우리 사회 안전망의 수준이고 불평등의 수준이 아닌가. 좀 함께 개선을 하고 난민을 환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난민 쪽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걱정은 안 하시나요? 사실 그 난민이 들어온다고 처음에 제주 사회에서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저희는 난민을 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때 좀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유권자들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발 대응이라든지 뭐 에너지 전환, 동물권, 농업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녹색당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정당은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세계적인 정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 할 응당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녹색당을 제외하고 기성 정치권 어디에서도 난민에 대한 이야기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제주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녹색당뿐 아니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좀 기조를 대응을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앞으로 지성의 정치 무대에 계속 도전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당연합니다. 네, 사실 제가 제주에서 미투 대회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난민이나 국제 관함식 문제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고 오늘 오전에는 그 비다림로 난개발 관련해서 이제 사업 계획안을 폐기하라라는 기자회견도 준비 중인데요. 이런 것들을 그동안 어떤 연대체 단위에서 그저 요구 정도만 해왔다면 이제 녹색당은 원내 진입을 못했어도 정치 무대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앞에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향후에도 계속 보여드리면서 4년 뒤 선거에도 출마할 예정입니다. 네. 숲을 보러 갔는데 왜 숲을 훼손하느냐 뭐 이런 얘기이셨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동을 저희들도 가깝게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녹색당 고은영 제주도당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네,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